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중국 방중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중국 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그리고 대만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우리 한번 같이 딥토크 한번 해보죠. 일단 그 마지막 날이었나요? 마지막 날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상하이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건 뭐 한국에서 뭐 라이브로 나왔고, 지금 검색해도 뭐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고, 중국에서도 그걸 다 봤을 거 아니야. 뭐 내용들은 대략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그 그 유행어가 나오게 됐고, 내용들을 대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몇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예를 들면 뭐 한한령 완화 조짐과 시기는 언제가 될 것 같냐. 근데 뭐 거기서는 이제 중국의 명확한 의사 표명보다는 그냥 단계적, 점진적, 질서 있게 갈 수밖에 없고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은 그동안 한한령은 없다라고 해왔지만 이번에는 표현이 달라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비유로는 석자의 얼음이 한꺼번에 녹는 게 아니다. 과일은 익으면 떨어진다. 중국 스타일. 누가 몰라? 실무 부서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라고 했다. 그 뜻은 즉 실제 협의 트랙이 가동될 것, 즉각 해제는 피하지만 방향은 그래도 어느 정도 틀어졌다. 이건 정말 그냥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거야. 하는 거 봐서. 좋아. 사이좋게, 오케이. 셀카, 오케이. 자, 그럼 한한령, 오케이. 하는 거 봐서. 일단 하는 거 봐서.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요런 발언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 대통령은 시진핑의 역사의 올바른 편, 뭐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자식 덕담, 착하게 살자 정도로 받아들이며 뭐 또 과도한 해석은 경계를 했다.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굳이 반응할 필요를 못 느꼈다. 그러면서 각 국가의 핵심 이익, 중대 관심사는 존중이고, 중국은 중국 국익, 한국은 한국 국익, 필요한 부분은 타협 조정. 타협 조정 좋죠. 그리고 또 뭐 한반도의 평화, 북핵 비핵화 문구가 뭐 그렇게 뭐 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핵심은 정상 간의 신뢰, 공개는 일부만 하고 실질 논의는 깊게 했다라면서 북핵은 즉각 폐기보다 동결, 감축, 장기 목표, 그게 비핵화죠. 이런 단계의 접근을 제시를 했고, 중국에 대한 요청이 북한과의 소통이 막혔으니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북핵 접근의 핵심 논리는 현상 방치 시 핵무기 추가 생산하고 ACBM 기술 개선이 된다, 북한은. 그리고 일정 수준 이후에는 국경 밖으로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동북아나 세계에서는 되게 손해적이다. 북한이 당장 핵포기 동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단기 추가 생산 반출, ICBM 개발 중단, 동결 이런 걸 만들고 그에 대한 보상, 대가를 설계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핵 없는 한반도 목표를 포기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아무튼 뭐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다 뭐 뉴스로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특히 뭐 쿠팡 그 유출 사건에 대해서, 그게 이제 중국 범죄자, 거기서 뭐 범죄자가 중국인이면 그거 어쩌라고요. 뭐 범죄자가 일본인이라고 미국인이라고 뭐 그럼 일본을 혐오하고 미국을 혐오해야 됩니까? 약간 좀 중국 체면을 좀 세워준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어째야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되죠. 중국에 공조 요청하고 범죄자 인도해가지고 벌받게 해야죠. 이거 해야 되죠. 하지만 문제는 뭐다? 중국이 그동안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은 단 한 건도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뭐 또 중국의 석사자상 이것도 선물로 주고 왔고, 이게 또 어느 미술관에서 기증을 한 거라면서요, 그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혐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그걸 혐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 근거 없으면 그게 혐오지만 근거가 다 있잖아. 근거 없는 혐오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없으면 그게 혐오지. 근데 근거가 다 있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근거 있는 비판이지. 그게 뭐 혐오야. 한국인들이 그게 좌우를 떠나가지고 중국인이 한국 와서 얼마나 개판을 치는지, 그리고 중국인들이 세계를 상대로 얼마나 개판을 치고 한국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지, 이거는 한국인이라면 어느 정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건 근거 있는 비판인 거지. 근거 없는 혐오는 아니죠. 근거가 없으면 혐오겠지. 근데 근거가 없지 않잖아요. 다 근거가 있어.
그리고 그 서해 구조물도 이것도 공동 관리 수역이 있고 중국 경계 쪽으로 살짝 넘어왔대. 그러니까 그게 공동 관리 해역인데 그냥 중국이 살짝 넘어온 거래. 살짝 넘어온 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뭐 개인이 주택을 지을 때 혹은 아파트를 넘을 때 다른 사람 땅으로 살짝 넘어가면 그 어떻게 돼요? 내가 집을 지으려 하는데 살짝 좁은데? 어차피 저쪽 도로는 다 공용 도로니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쓰는 공용 도로니까 그쪽에 살짝 좀 넘어가지 뭐. 한 두 평 정도 이렇게 좀 확장하지 뭐. 내 집이 너무 좁은데 이렇게 할 시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살짝이라도 넘어온 건 넘어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은 이걸 제시를 했어요. 공동 해역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반반 나누자. 반반. 근데 또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또 확답을 안 내리죠.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한 얘기는 관리 시설은 옮기게 될 것 같다. 언제? 모르죠. 어떤 조건 하에? 모르지. 한한령 풀어줄 것 같다. 서해 구조물 옮기게 될 것 같다. 하지만 중국이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 얘네들 안 해줘. 그리고 해줬다? 그러면 한국한테서 뭔가를 얻은 거야. 그리고 이런 걸 또 추진을 했습니다. 정상간 연 1회 이상 직접 대면을 하면서 그게 뭐 형식적으로 뭐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이제 한국이 중국 가고 중국이 한국도 오면서 이렇게 유연하게 통상 외교뿐 아니라 군사 채널 대화 격상과 서해 인도적 수색 구조 합동 훈련 같은 실무 협력을 제안을 했는데 매년의 만남. 이건 중국 쪽에서도 좋은 생각이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뭐 꼭 이렇게 뭐 한 번 왔으면 또 한 번 가야 뭐 이런 거는 굳이 뭐 정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뭐 다 좋아요. 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을 이렇게 마음대로 비판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그냥 국민이니까. 나는 그냥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한 국민으로서 중국이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는 게 너무 싫은 한 국민으로서 나는 중국을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지. 하지만 대통령은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 가서 그냥 뭐 유두리 있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외교 둥글둥글하게 해야 돼요. 맞잖아요. 여기서 막 가가지고 막 뭐 굳이 할 필요 없는 말들을 막 꺼내면서 막 사이 안 좋아져 봤자 좋은 게 없잖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서로 유두리 있게 오케이 하면서 우리 사이 좋아. 그래 우리 이익만 보자. 우리 미면만 바라보자.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이니까 나는 그냥 국민이니까 이렇게 그게 형식적이든 뭐 비형식적이든 간에 서로 한 번씩 반모하는 게 좋은데 이게 과연 이 국제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볼지는 그건 또 모르는 거고 그것도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요번 이렇게 이제 이 한국 정부의 중국 방문 중요한 거는 이제 이념이 아닌 실용 외교. 그 다음에 한중 관계는 이사를 갈 수 없는 이웃,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고 과거의 수직 분업, 한국이 기술 자본을 내고 중국은 토지, 노동 이런 협력에서 이번에는 수평호혜 협력으로 전환을 했고 한중 관계를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게 관리하면서도 미, 일, 아세안, 유럽과 균형 외교를 병행하겠다. 약간 이런 취지인데 중국도 어느 정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래 오케이 좋다. 하지만 니들이 옛날에 중국과 수교할 때처럼 그때 초심 지키고 있느냐? 하나의 중국 인정하느냐? 대만 중국어 맞느냐? 그럼 또 한국도 그거 인정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새해 첫날부터 중국에 협조를 해서 아주 중국에 큰 선물을 줬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요 중국이 굉장히 큰 선물을 가져간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은 다시 한번 지금 중국 인민들의 민심이 너무 안 좋아. 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외교 선물 한국은 큰 외교 선물을 중국한테 준 거고 중국은 이거를 명분 삼아 중국 인민들이 민심 한 번 더 잡으면서 새해 첫 오프닝 딱 보여주기 좋잖아. 그리고 중국 체면 충분히 살려줬고 이번에는 이건 뭐 한국이 굉장히 큰 거 해준 거예요. 그럼 거기에 상응하게끔 상응되게끔 중국도 이제 한국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돼요. 아직 뭐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지켜봐야지. 지금 중국도 곳곳에서 지금 시위하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의 그런 시위가 중국 사람들은 이제 VPN 이걸 통해 가지고 다 볼 수 있잖아. 지금 중국은 중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 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끝난 다음에 이제 중국 내부에서 반응이 어떻게 터졌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결과를 얘기하자면 중국 내부에서는요 일단 기사들이 몇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나온 기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중국에 이렇게 나온 기사들이 있고 이 기사랑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이 나온 여러 가지 뉴스 밑에 달린 댓글들을 다 취합해서 봤을 때 일단 중국 내부에서는요 칭찬이 압도적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 압도적입니다. 어떤 칭찬이 있는지 자 봅시다. 핵심 키워드는 한국의 대통령은 굉장히 우시, 실용 외교를 하고 있고 리싱,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요策略, 전략적이다. 滴水不漏. 와, 이런 말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야, 중국 대륙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칭찬이, 이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 겁나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이재명은 유연하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큰 그림을 볼 줄 안다. 그리고 일단 그리고 중국의 인민들이 반응이에요. 네티즌들이 반응인데 한국이 부럽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뭐가 부럽냐? 이 대통령이 이제 일정을 마치는 부분에서 중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 대통령이 바로바로 대답을 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거 자체가 중국 인민들한테는 부러운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이야. 기자들이 시진핑한테 직접 질문을 하면서 시진핑이 거기서 바로 대답을 해주고 소통을 한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과 기자단들이 이 실시간 라이브 소통? 온 국민이 그걸 다 지켜보면서 그 자체가 중국은 너무 부러운 거야. 중국 인민들도 시진핑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시진핑이 바로바로 즉문즉답을 하는 그런 거를 보고 싶은데 시진핑 중국에서는 그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항상 중국은 발언하는 스피커가 따로 있죠. 일단 제일 많은 반응이 이거예요. 이재명은 실용, 전략형 지도자다. 이념보다 국익이 먼저고 굳이 맞서지 않고 유연하게 이득을 챙기는 지도자다. 실제로 요런 댓글에 좋아요가 제일 많이 눌렀습니다. 不被意识形态所控,走务实路线.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실용 노선을 택했고 能进能退, 유연하다. 치고 빠질 줄 안다. 身淡柔软, 몸을 낮출 줄 안다. 그러면서 成熟老练的外交手段, 노련한 외교술이다. 요런 댓글에 좋아요가 진짜 많았고 딱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외교상이다. 이게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요런 댓글에도 좋아요가 많이 눌러졌어요. 뭐냐? 말이 딱 맞다. 적재적소하게 말을 잘한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다. 回答问题没有逃避. 특히 그 기자회견 그걸 보면서 질문에 대한 회피가 없다. 그리고 滴水不漏, 빈틈없다. 言之有物, 내용이 있다.侃侃而谈, 막힘없이 말한다. 요런 류의 칭찬도 있고요. 이런 것까지 중국 인민들의 입장이니까 이런 대통령을 한국이 맞이한 거는 한국의 복이다. 한국之福. 야, 한국人民太幸运了. 한국 사람들은 정말 행운아들이다. 한국要昌盛起来了. 한국은 곧 창대해질 거다. 엄청 번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반응도 있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식의 기자회견이 너무 부럽다. 한국은 공개 질문 답변이 이렇게 가능한데 중국은 총리 기자회견마저도 없어졌다. 시진핑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은 총리 기자회견도 취소했네. 그리고 중국 인민들 하는 얘기가 期待中国也有这样的一天. 중국도 이런 날이 오기를. 근데 이 발언은 되게 중국에서는 위험한 건데 중국이 이런 날이 오려면 죄송한데 님들 체제가 바꿔야 돼요.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어야 돼. 아무튼 이런 거를 중국 인민들은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 그리고 칭찬했다는 거. 요런 댓글의 분위기는 친한 친중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중국 사람들이 중국 내부에 대한 불만의 배출구가 됐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게 있습니다. 네티즌들 중에서 요런 평가가 있는데 중국과 일본 갈등이 커지면 한국이 그 빈자리를 먹을 수 있고 한국은 압박 속에서 중립이 합리적. 한국은 이런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줄타기를 잘 해야 돼. 근데 언제까지 이 줄타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건 의문이지만 한국은 옛날부터 그랬고 미래로도 그렇고 줄타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중국의 네티즌들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중일 무역전의 빈자리를 한국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한국은 지금 양쪽에서 이득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압박을 버텨라. 여러분들 중국 내부에서
한국과 미국 관계의 프레임은 뭐냐면 미국은 한국한테 압박을 계속 주고 미국은 한국한테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 세계에 압박을 주는 악의 축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게 중국 내부에서 중국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뉴스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압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약간 이런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아, 미국의 압박을 버텨내라. 우리가 도와줄게. 뭐 약간 이런 세뇌 교육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의 이런 주입식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받았어요. 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국제학교를 가면서 이런 교육이 멈췄는데, 근데 저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이게 태어나면서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 있나 봐.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주입하려 그러면 난 그게 극혐스러웠어요. 그게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나한테 이게 맞는 길이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를 막 나한테 주입시키려 하면 난 어릴 때부터 그게 그렇게 반감스러웠어. 그래가지고 솔직히 어릴 때 뭐 선생님 말은 당연히 안 들었고 부모님 말도 좀 안 들었는데 속 많이 썩였지.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 내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주입시키려고 하면, 날 억압하려고 하면 나는 거기에 대한 반항심이 무조건 생기는 그런 인간이에요. 하지만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한중 관계 자체보다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이 경쟁판에서 한국을 기민한 중간 플레이어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한국 지금 이런 경쟁하는 이런 구도 안에서 여기저기서 좋은 것들 다 빼먹고 있다. 요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칭찬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냉소적인 반응. 말은 저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또 이익 따라 움직일 거야. 과거에 사드처럼 좋다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뒤집을 거야. 이익 따라 움직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평가가 팅치옌 관치싱,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은 듣되 행동을 지켜보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务实的另一面是什么?有乃便是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용의 이면은 이익을 따라간다. 실용외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익을 따라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이랑 친하게 좋다 이러고 있지만 미국이 더 큰 이익을 주면 미국을 따라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중국 내에서도 여전히 한국의 변동성과 그 다음에 한국의 정권 교체, 친미 동맹을 경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칭찬을 하더라도 신뢰 회복은 결국에는 먼 얘기다 라고 결론을 짓는 이런 부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 평가한 거는 정치적 칭찬, 정치계에서 자주 쓰는 칭찬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아까 얘기하는 거, 滴水不漏, 물 한 방울 새지 않을 듯한 논리가 빈틈은 없다. 그 다음에 身段柔软, 몸을 낮출 줄 알고 엎드릴 줄 안다, 유연하다. 그 다음에 能进能退, 전진할 때는 전진을 하고 후퇴할 때는 또 후퇴할 줄 알고 타이밍을 잘 안다. 그 다음에 长袖善舞, 긴 소매로 춤을 아주 잘 춘다. 그 뜻은 즉 사교와 외교술이 뛰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평가들. 그 다음에 大格局, 大智慧, 큰 판을 잘 보고 지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지도자다라는 칭찬도, 이 칭찬도 많았고요. 요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잘 파악을 해보면 이게 중국의 이런 칭찬 구조, 그리고 이런 댓글들이 정말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이런 댓글들이 다 진짜 그냥 일반 네티즌들만 달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게 댓글 부대들이 달았을 수도 있어. 중국이 이거 워낙 잘하니까. 그럼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을 봐야 되는데 어떤 숨어있는 뜻이 있냐? 중국의 칭찬은 이게 호의라기보다는 정말 한국 좋다, 자 이제 중국이랑 한국 잘 지내자,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중국의 칭찬은 호의가 아니라 계산서의 시작인 거예요. 중국이 칭찬할 때의 그 속뜻은 이 사람은 우리 언어로 말을 할 줄 알다, 말을 할 수 있다, 우리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다. 그 뜻은 즉 써먹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에서의 칭찬은 존중이라기보다는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숨은 메시지가 있고, 실용적이다, 유연하다라는 말은 압박을 하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경계해야 될 포인트가, 중국의 이런 칭찬을 외교 성과로 착각하는 순간 중국은 그걸 다음 요구의 협상 조건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평론가들 중에서 이런 평가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용 외교는 좋아요. 지금까지 실용 외교가 이게 지금 이번 정부의 메인이잖아요. 실용 외교. 근데 여러분들 실용 외교가 까딱하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양보 외교로 변할 수 있어요. 약간 좀 진짜 한 끗 차이로.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이게 위험해진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중국은 실용을 미덕으로 말하지만 실제 외교에서는 실용은 상대의 선 넘김을 시험하는 도구로 쓴다 이거죠. 아, 실용 외교 좋지. 실용 좋아. 실용. 하지만 그래. 그 실용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 선이 있어. 네가 이 선을 얼마나 잘 타는지. 이 선 넘는 순간 이제 적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그 선은 대만이라는 거죠.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한다고? 그 선.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이고 그 외에 숨어 있는 선들도 많죠. 자, 그리고 지금 제일 핵심은 이번 이제 요런 외교를 통해서 이제 외교 전문가들이 본 거는 어떤 거냐? 중국은 지금 한국을 동맹은 절대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돼. 한국을 동맹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중국은 한국을 지금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적도 아니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흔들 수 있는 변수 같은 거야. 그래서 칭찬하는데 그 칭찬 안에 들어간 의미는 얘는 일본보다는 유연해. 일본 지금 중국이랑 난리잖아요. 근데 한국은 일본보다는 한국이 그래도 유연해. 나중에 흔들려면 한미일 동맹 중에서 흔들려면 흔들 수 있는 게 한국일 거야. 요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진짜 원하는 거는 요번엔 뭐 워낙 이게 외교하는 데 있어가지고 말은 정말 잘 오고 갔다라는 평가가 정말 자자하지 않습니까? 정말 서로 주고 받은 말들 보면 정말 좋고 이만큼 또 분위기가 좋고 둥글둥글 하면서 이거 뭐 밀당도 잘하고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중국이 진짜 원하는 거는 말 좋게 하는 거 좋은 말들 다 좋지. 하지만 중국이 원하는 거는 오케이 이제 말했으니까 원하는 거는 말은 했으니까 네가 말한 그대로 선례를 한번 만들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요구하는 거를 한국이 한 번을 해줬다. 그건 이제 전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을 해주면 그건 관행이 되는 거고 세 번 해주면 권리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만 한 번 해주는 거를 그게 해줘도 되는 건지 혹은 해주면 안 되는 건지를 정말 잘 판단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말은 이제 다 들었으니까 행동을 보자잖아요. 중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좋아한다라기보다는 관찰 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관찰 항목은 뭐냐? 명확하죠. 사드, 대만, 미일 공조, 안보 발언 수위, 문화, 언론 여기에 대한 태도. 중국은 이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중국의 기대가 쌓이는 순간 그 기대를 못 맞추면 배신 프레임이 즉시 가동이 됩니다. 중국은 그래요. 그리고 또 세계에서 보는 시선들이 한국은 위험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좋아하면 관계가 안정된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 반대. 중국은 절대 안정된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중국은 뭘 원하느냐? 관리 가능한 불균형을 원해요. 중국이랑 한국 동등으로 우리 서로 안정된 관계. 중국이 원하는 건 한국은 우리 밑에 있는 관리 가능한 나라다. 이런 관계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길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이렇게까지 칭찬해 준 게 이게 얼마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칭찬하면 뭔가 불안하다. 그래서 국제적인 시선도 하는 얘기가 중국의 칭찬은 우정이 아니라 시험지다. 점수 잘 받으려고 답 맞추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문제는 한국이 풀 수 없게 된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아까 이렇게 기사를 냈잖아요. 중국에서 다 나온 이런 기사들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이런 기사를 냈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다 허가를 받고 내도 되니까 다 낸 거예요. 요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요 기사가 있습니다. 九过三巡风向突变李在明启程离京前中对华松口一个时代彻底终结.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시대彻底终结.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재명의 방중은 오해 해소와 관계 개선이 목적이고 그러면서 겉으로 말하는 내용들은
천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이웃,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 그러면서 이 기사의 또 내용은 윤석열 시기의 잘못된 외교 노선이 이제 끝났고 시대가 전환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기사에서 핵심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에 그렇게까지 대서특필로 확인을 했잖아요. 대만 문제 거리 두기 이거 확인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규모 기업 단위 동행을 했다라는 것은 경제 실익을 추구하러 왔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유적 방문을 했잖아요. 이건 뭐냐,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 지금 대판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항일 역사 공동서사를 또 한번 이거야. 중국이 지금 일본이랑 싸우고 있는데, 야 옛날에 일본이 니들 침략한 거 기억하지? 우리 지금 한편이야. 요 프레임을 또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하게 짚어진 한마디가 这意味着过去一个时代已经结束了.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이건 설명이 아니라 이게 시대가 끝났다. 이게 뭐냐, 중립적 평가가 절대 아닌 거예요. 저번 정권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정권의 시대가 돌아왔다. 아니야, 더 노골적입니다. 한국이 드디어 올바른 길로 돌아왔다. 이재명 정부를 중국이 용인 가능한 범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프레이밍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외교적 거리를 유지하는 의미이고 청금 불환, 천진 부환, 청금을 갖다 줘도 안 바꾸는 이웃이다. 이거는 이제 정서적, 도덕적으로 이제 한국과 약간 결속을 시키는, 그러면서 중국의 설득이 먹혔다. 약간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정권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윤석열은 위험, 도발, 잘못된 길이었다. 이재명은 수정, 복귀, 정상화. 이거는 그냥 되게 노골적으로 중국이 얘기하기를 중국과 관계가 나쁘면 그건 잘못된 정권이고 중국과 관계를 고치면 그게 올바른 정권이다 라고 그냥 중국 입장에서 대놓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있어요. 李在明抵达北京创下了3项首次韩国带来承诺未让中方失望. 이게 무슨 뜻이냐, 이재명이 베이징 도착한 후 3번의 첫 번째가 있었다. 한국은 중국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중국의 칭찬이 아주 끝이 없네. 야, 이걸 좋아해야 될지 경계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 중에서 3대 최초가 있었대요. 이재명이 북경 와서 3대 최초 뭐냐? 첫 번째, 관계 전면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 향후 30년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업 협력 방향 명확화. 사드 이후 빙하기 종료, 해빙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중국 시장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 한국은 중국 시장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미국은 지금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한국한테 기회를 주고 있다. 중국 기사입니다. 중국 기사. 미국은 한국을 계속 압박한대. 미국이 한국한테는 악인 거야. 그런데 중국은 한국한테 기회를 주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기사에 요 내용까지 나옵니다. 한국은 절대 미국의 부속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부속물이 되어달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기사에는 또 이렇게 프레임을 씌웁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은 그건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 야, 그동안 한국 생존 잘해왔는데. 자, 이런 기사에서 숨은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이 글의 본질은 이제 한국의 전략적 탈미, 미국에서 탈출하는 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겉으로는 균형 외교를 말하지만 실제 논리는 미국은 너희들한테 압박이고 신뢰 불가하고 니들이 카드를 뺏어간다. 하지만 중국은 시장이고 기회이자 너희들한테는 현실이고 생존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협력하는 게 한국한테는 이성적인 선택이고 미국과만 가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그런 뜻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얘기가 있었잖아요. 향후 미래 30년 동안의 무슨 향후 30년 동안의 목표 설정. 근데 이거는 중국 매체가 이 30년을 말할 때는 30년 동안 투자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게 아니라 정치적 예속 기간을 설정을 한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어도 30년 동안 이 방향은 되돌리지 마라. 이렇게 쭉 가라. 최소 30년 동안은. 그리고 한국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이 모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칭찬이라고 보다는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중국 주위 나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 주냐면 한국을 모범 국가 삼아라.
한국은 중국과 잘 협력한 모범 국가니까 니들도 한국 따라가지고 중국이랑 참 협력을 해. 이걸 이제 주변 동맹 국가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 뜻은 즉 한국을 전략적 샘플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 평론가들은 한 얘기가 한국이 경계해야 될 점은 모범이 되는 순간, 한국이 진짜로 그런 모범이 되는 순간 자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 기사까지李在明如愿将受邀访华，中方给出极高待遇，但也提出一项期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이 방중을 했는데 최고 예우를 대접했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거야.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걸맞는 태도, 그리고 중국 핵심 이익에 대한 안정적 입장. 이거는 계속 챙기고 가라. 그리고 요번에 말은 잘 됐으니까 그 후로는 이제 행동을 기대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 기사에 이런 의미가 있죠. 중국 외교에서 고급 의전은 어떻게 보면 투자예요. 지금 잘 대해주고 우리 얘기도 잘 끝내고 좋아. 한알령 그래 풀어줄게. 서해 구조물 없애줄게. 하지만 일단 말은 또 똑같이 잘 해놓지만 대신 나중에 대만 문제, 사드 문제, 반도체 문제, 뭐 미군 활용 문제 등등 이런 거 해줘야 내가 그거 해주지. 저거 네가 들어줘야 내가 이거 해주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국은 이런 기사, 메시지를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온 중국 인민들한테 던진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국이 돌아왔다. 우리 품 안으로. 한국이 이제서야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유지해라.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속박의 시작입니다. 이후로 한중 관계가 또 어떻게 발전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요번의 외교, 중국에서는 이렇게 역대급으로 칭찬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 칭찬 안에 하나하나는 다 속뜻이 있는 거고 말은 잘했으니까 이후로 행동을 지켜보겠다라는 메시지가 농후하다라는 거. 자, 이제 중국 대륙의 반응이었어요. 대만 반응 볼까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최대한 그냥 기사들 위주로 나온 메시지를 그냥 고지고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륙의 여러 가지 반응이었고 한국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대만 반응을 한번 봅시다. 대만에서도 아주 뉴스에서 대서특필로 이걸 다뤘는데 대만의 뉴스 방송들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자유로워요. 약간 좀 시사 토크 이런 것도 수위가 굉장히 세요. 이건 뭐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일단 시작하자마자 한국한테 굉장히 그냥 일단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거에 대해서 일단 냉소적이야. 한국 대통령 중국 간 거 봤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중국어로 수위고 들어가는 거 봤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일단 그러면서 뉴스에서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단 대만의 뉴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대만은 정해진 노선이 한 개밖에 없어요. 대만은 줄타기가 안 돼. 대만은 무조건 친미랑 친일, 그 외에는 없어요. 물론 대만 안에 친중파들이 있긴 하지만 대만은 무조건 친일과 친미를 해야 대만이 그래도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런 자유들을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야. 대만이 홍콩처럼 중국으로 흡수되는 순간 그냥 홍콩 되는 거예요. 홍콩 어떻게 됐는지는 너무 많이 다뤘어요. 한번 찾아봐요. 대만이 홍콩처럼 되는 순간 대만은 굉장히 컬러풀한 도시예요. 대만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대만이 이렇게까지 개방적이어도 돼? 대만이 이렇게까지 자유롭다고? 싶을 정도로 한국보다 자유도가 높아요. 하지만 대만이 이제 홍콩이 되는 순간, 대만이 대륙에 흡수되는 순간 대만은 이제 회색 빛깔을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뉴스는 편파적일 수밖에 없고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대만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한 거에 대해서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금 국제 정세 중국 쪽으로 지금 그렇게 기울인다? 제정신이냐? 그 순간부터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방중을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 오류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지금 대만이 보는 국제적인 뭐라 해야 될까? 이 시점에서 보는 국제적인 시각이라 해야 되나? 어떤 시각이냐면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털어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란, 쿠바, 중남미 좌파 정권들도 연쇄 압박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다시 편가르기 국면으로 들어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누가 우리 편인지 다시 정리하는 이런 시간인데 이재명 정부가 한국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중국 가서 시진핑이랑 셀카나 찍고 앉아 있었다. 이게 대만에서는 극도로 부적절한 시그널로 보인다는 거죠. 한국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셉니다. 특히 이 셀카 찍는 그 장면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이 있었는데 왜 대만 뉴스는 이거를 그렇게 문제 삼았냐? 이 외교라는 것은 상징 정치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같이 이렇게 셀카를 찍었다라는 거는 대만식 해석입니다. 친밀감, 개인적 호감, 심리적 거리 축소. 미국이 지금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시점인데 한국 대통령이 중국 최고 지도자와 친근한 개인적 이미지를 만드는 게 이게 맞냐? 심지어 한국에는 미군 주둔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만 입장에서는 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가 28,000명이잖아요. 대만은 진짜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 미군 기지가 평택에 안 있고 대만에 무슨 어디 대만에 타이중이나 이런데 있다고 생각해봐. 대만은 그걸로 끝이에요. 대만은 더 이상 그걸로 이제 걱정할 게 없어. 대만은 아마 그거에 대한 그런 질투라 하면 질투일 수도 있고 부러움이다 하면 부러움일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농후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와, 한국 이건 배가 쳐 불렀나. 미군까지 저렇게 주둔해 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꿈치가 바깥으로 돌아? 이런 스탠스가 대만 입장에서는 깔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까지 중국을 지금 미국이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국제적인 행보들은 결과적으로는 타겟이 중국이에요. 마두로를 때리든 누구를 어디 이란이든 어디든 어디 때리는 간에 그 끝에는 중국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한국 대통령이 미국이랑 동맹인 나라의 대통령이 중국 가서 개인적인 친밀감을 쌓는 게 이게 맞냐 이거야. 그리고 대만은 또 균형 외교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재균형을 하겠다.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균형 외교를 하겠다. 이에 대해서 대만은 이렇게 봐요. 균형이라는 것은 대만만 할 수 있는 전략이지 한국 같은 위치의 국가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군 28,000명이 주둔해 있고 주한미군은 대만 유사시 개입 전초 기지가 된다. 그리고 한국의 지형은 중국, 동해, 발해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한국을 약간 이렇게 지형을 평가하는 게 요즘은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한국 지형을 보면 한국은 이 중국이라는 이 땅을 보면 이 중국이라는 지형이 약간 양 같잖아. 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달린 한국은 약간 수염이라든지 거기에 달린 일부분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지만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한국이라는 이 한반도라는 위치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딱 있는데 중국 심장을 꽂아버린 칼과도 같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형은 중국 동해, 발해만 쪽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일본 대만 해상 통로를 동시에 견제가 가능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데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은 중립 불가능한 나라다. 한국은 지금 중립을 하려고 하고 막 여기저기 줄타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왜 대만은 미국의 시각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느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대만의 생존은 100%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 진짜 거의 100% 의존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대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럼 다음 순서는 뭐가 되냐? 그러면 지금 한국이 미국 때문에 얻고 있는 그 양질의 정보들, 그런 정보를 이제 미국은 한국한테 공유를 안 해주게 될 거다. 그 다음에 군사 협력, 이것도 이제 조절을 하겠죠. 28,000명 있다가 2만 명으로 줄이고 10,000명으로 줄이고 나중에는 미군 주둔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외교적 거리두기까지 가게 될 거다. 그러면서 대만은 이렇게 트럼프를 얘기합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헷갈리게 행동하는 동맹을 가장 싫어한다. 그게 한국이 될 수 있고 한국이 찍힐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대만은 중국에 대해서도 대만은 중국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죠. 무슨 얘기를 했냐?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칭찬한다고 했다는데 중국이 정말 좋아했을까? 일단 대만은 그건 대만뿐만 아니라 그거 어디든 한국도 그걸 알 거예요.
중국은 이재명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면서 대만 그 뉴스에서는 이재명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 시진핑의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의 실질적인 양보, 반도체라든지 체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한알령, 서해 구조물 등 한국이 꺼낸 얘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양보는 거의 안 했다. 말만 했지 양보한 게 없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냥 말만 번지르르 했지 결과물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한국의 이번 방중을 보는 시선이 중국도 이재명을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관찰 대상으로 볼 뿐이다. 그러면서 이 대만의 언론은 한국한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냐? 양쪽을 다 잡겠다는 소국의 전략은 보통 양쪽을 다 잃는 결과로 끝난다. 어떻게 끝나느냐? 중국이 나중에 한국에 내린 결론은 확실히 우리 편은 아니야.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한국은 신뢰하기 애매하다. 이러면서 한국은 외교적 고립 위험을 겪게 될 거고 한국은 결국 국제 왕따가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꼭 알아야 될 거는 이거는 대만 뉴스의 한계라는 거. 대만 뉴스는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뉴스에 대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중국 내부의 평가라든지 대만의 평가라든지 이거를 양쪽 다 들어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이 국제 상황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중국이 칭찬했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잘했구나 이렇게 그냥 맹신해도 안 되고, 대만이 비판했다 해가지고 와 한국이 진짜 개판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항상 자기만의 이 국제 정세를 보는 기준을 찾아내야 됩니다. 대만의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뉴스의 시각들은 대만의 뉴스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왜냐? 대만은요 모든 국가를 그냥 딱 두 종류로 봅니다. 미국 편, 중국 편. 그리고 중간 지대나 완충 외교, 줄타기 외교에 대해서는 극도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대만 입장에서는 이런 국제 뉴스를 보도할 때는 그 안에 항상 뭐가 섞여 있냐? 객관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고 대만의 생존 불안이 섞인 시각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중국 공산당만의 입장밖에 없어요. 뭔지 알지? 중국이 한국을 칭찬한다는 거, 그거는 이제 한국 애들 이제 좀 컨트롤 가능해지네 이거야 중국 공산당의 입장. 그래서 대만 입장은 지금 이 같은 시기에 이재명 방중이 틀렸다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이재명의 방중은 애매한 신호고 그 신호 자체가 한국을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이런 뉴스에 대한 네티즌들의 시각도 한번 보자면 대만 네티즌들의 댓글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그 혐한이라기보다는 일단 대만은 지금 안보 불안이 상시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의 100%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이런 국면에서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풀어나가는 장면, 특히 셀카라든지 하나의 중국 언급이라든지, 그러니까 대만을 하나의 중국 언급 그 자체는 대만을 나라로 인정 안 해준다라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분노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조롱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아예 대놓고 쌍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그 쌍욕은 진짜 말 그대로 쌍욕입니다. 쳐돌았나. 근데 이해는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댓글의 대부분 어떤 유형의 댓글이 있냐면, 일단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라는 프레임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이랑 동맹하기에는 한국을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만은 계속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대만은 한국이 대만 유사시에 함께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 왜냐하면 미국이랑 일본은 계속 함께 하겠다. 물론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대만을 어떻게 하는 거는 그건 시진핑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하지만 나는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트럼프는요, 지금 트럼프가 일하는 방식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명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저런 다양한 명분이 있어야 이런저런 작전을 펼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중국이 대만을 진짜 무력 통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침공을 했을 시 미국은 어마어마한 명분이 생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명분이 생겨요. 무슨 명분? 그 명분은 얼마나 커지냐면, 이거는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야. 미국은 이 명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중국을 주물 수 있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은근히 그래 니들 한번 해봐. 니들 무력 침공 대만 통일 그래 어떻게 한번 해봐. 내가 그거를 빌미 삼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난 지금 준비하는 게 많아. 약간 이런 뜻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항상 한국이 그 어떤 나라들한테 비난받을 때든 나오는 욕 중에 한 개인데 한국은 그냥 중국의 속국이야. 한국은 중국의 조공국이야. 이렇게 욕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면으로 중국이 한국 욕할 때는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야. 미국은 한국의 아빠고 한국은 맨날 아빠한테 조공하느라 바빠. 뭐 서로 이렇게.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걸 봐서는 미국이 곧 한국을 때릴 것 같다. 안 그래도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그 사건이 있으면서 야 이건 뭐 그 다음 타겟 한국 되네? 이런 비아냥식의 이건 다음 타겟은 뭐 멕시코도 아니고 뭐 북한도 아니고 한국이 되겠는데? 왜냐? 저거는 한국이 그냥 나라도 아니고 동맹이잖아. 미국이랑 동맹이 배신을 한다? 그럼 그 다음 타겟은 한국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는 댓글도 있고 等着被美国修理 이건 뭐 한국이 대놓고 그냥 미국한테 수리당하 손보는 거를 기다리고 있네. 뭐 이런 댓글들. 그러면서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미군을 빼야 된다. 미국인가 처준? 미국은 왜 한국에다가 그렇게 미군 주둔해 놓은 거냐? 미군 빼라. 이런 댓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한국한테 관세 다시 매기고 핵 잠수함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댓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은 참 근데 진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한국은 어디로 줄타기를 하든 어느 쪽에서든 욕을 하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만간에 또 13일인가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가잖아요. 그때도 제가 또 이렇게 또 많은 반응들과 또 중국 반응, 대만 반응 등 또 일본 반응도 있으면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해놓으시면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요런 댓글도 있어요. 한국은 대만을 등지고 뒤통수 칠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만이랑 대만이랑 이제 중국이 전쟁 시 한국은 뒤에다가 칼 꽂을 거다. 한국을 절대 우방국 리스트 안에 넣어놓지 마라. 이런 욕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조롱 문구까지 있습니다. 경제, 기술, 경쟁 프레임이 있는데 뭐 이거는 항상 대만이 하는 얘기. 뭐 한국이 중국한테 뭘 잘해주거나 뭐 중국 가면 저 또 피주머니 또 피 빨리러 가네. 이번에는 삼성이 화웨이를 살리겠는데 쟤네들은 기술도 다 털려 사람도 다 뺏겨 이번엔 또 뭘 털리려나? 요런 댓글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대만은 약간 한국을 경쟁 구도에 놓고 보는 시선도 있거든. 한국을 약간 좀 적으로 두는 그런 시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적이 멍청한 짓을 할 때 그때는 깨우지 마. 当你的敌手犯蠢时千万不要吵醒他. 그러니까 한국이 실수로 하면 대만이 나중에 이득을 볼 거니까 한국 실수로 하게 냅둬라. 깨우지 마라. 이런 댓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댓글 뭐 요즘 시기에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은 마두로, 내일은 이재명. 요 댓글에도 좋아요가 굉장히 많이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이제 한국이라고 부르지 말고 중국 남한성이라고 부르고 서울을 서울이라고 부르지 말고 중국 한성시라고 불러라. 요런 욕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뭐 다양한 댓글이 올라오는데 누가 뭐 한국을 욕한다고 꼭 열받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또 어른 나라가 한국을 막 칭찬해준다고 해가지고 기분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이 질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개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대륙의 칭찬이 불안해요? 대만의 욕이 불안해요? 자 여러분들 다음 토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